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후 40분 동안 오버슈팅을 하였으나 글로벌 증시가 힘없이 빠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였고, 그렇게 해서 매우 나쁜 형태의 음봉이 나와버렸으며, 해외 시장은 어제까지 달렸던 그룹 B 종목들이 강하게 얻어맞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얼마 오른 게 없고 S&P 지수도 사흘 연속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제도 마이너스 0.7%밖에 빠지지 않았죠. 일봉상으로 보면 지난주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것을 이번 주에 쉬어가는 정도인데요. 어제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장기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참 어이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금리는 미국 세션 초반까지만 올랐고 오히려 미국 장중에는 금리가 상승한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전일 시장이 하락 이유는 지난주까지 그룹 B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인 것이 리테일이 콜옵션 매수에 의한 것인지라, 요즘 말로 하면 러그풀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펌프앤덤프라고 하나요? 이렇게 콜옵션 매수자들을 응징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 끝난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2%에 가까운 갭 상승 출발을 하고도 외국인들이 시가에만 현물을 4천억 가까이 매수에 들어가자 지수는 꾸역꾸역 상승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갭 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하루 늦추어졌던 위클리 콜옵션은 외가격이 아예 갭 다운 출발한 채 거진 10분을 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그리고 선형적으로 들어오자 시장은 조심스럽게 상승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9시 20분부터는 죽었던 콜옵션이 살살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풋옵션은 애당초 시초가부터 박살나 있었던지라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은 당일 만기 위클리 옵션은 물론이고 먼슬리 옵션까지 대체 공휴일분이 프리미엄마저 녹이면서 전형적인 양매도장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8천억가량 매수하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1조 넘게 채우면서 오늘 시장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싶었어요. 하지만 오전 10시 30분 이후 일본 증시가 살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증시도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전에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도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선물도 오전 10시까지 8천억가량 들여온 그 순매수가 점심시가 들어서는 매수분이 모두 청산될 정도로 밀려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초에 쌓였던 평균 단가 1120포인트 구간에서 들어온 선물 미결적정이 이제 거의 다 청산되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아주 미친 듯이 청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는 장중에 아예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될 정도로 부지런한 청산이 나왔죠. 9월물 선물이 잔존일이 아직 한 달가량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반등이 여기까지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선물 미결적정 빠져 또 선물은 백오데이션이야, 이러면 시장은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좀 더 올라온다면 1200포인트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면서 오늘 기록한 1145포인트가 어쩌면 8월이 고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1조 넘게 매수했던 것을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모두 던져버렸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에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 물타기에 나서자 편하게 현물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오후 2시를 앞두고 잠깐 반등을 시도했다가 이후 1시간 동안 선물을 추가로 30포인트를 밀었는데요. 선물이 일중 신저가를 꽤나 깊게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가격이 위클리 풋옵션 시세는 일중 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즉 시장이 눌림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펀더멘털리한 것이 아니라 옵션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맥락은 변동성 매도 지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1조, 삼성전자를 2200억가량 매수했는데 지난 사흘간 SK하이닉스 ADR이 급등을 생각하면 이건 얼마 매수한 촉에 들지도 않죠. 오히려 현대차, 모비스, LG전자, 삼성전기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빠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가 지난 11일 이후 사실상이 스트레이트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오전장이 슈팅에 과감히 정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매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여전히 반도체의 시장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심리 면에서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강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얻어맞게 되는 좀 불안한 점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코스닥 시장이 밀린 것은 좀 어처구니 없게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선물 시장을 다시 보면 미결제 약정이 2,380계약가량 감소하면서 이제 15만 계약대로 내려갔죠. 이 정도면 7월 초에 들어온 선물 롱 포지션은 중간에 이익 실현을 짬짬이 한 것을 고려해도 약간은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모두 포지션을 청산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다시 롱을 보기에는 투자심이 안 좋죠. 또 그렇다고 숏을 보자니 시장이 감당이 될 그런 폭락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기록한 1145포인트 고점은 한동안 넘기기 힘든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점 확인하러 갔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위클리 옵션 만기인지라 먼슬리 옵션이 거래는 사실상 휴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위클리 콜 옵션은 주로 1150, 1120, 1100 이 세 가지 행사가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는데 변동성 매도로 인해서 선물이 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갭 다운 출발한 외가격이 위클리 콜 옵션들은 오전 9시 35분까지 슈팅 이후 아주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수가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개인들이 대량의 콜옵션 물타기 매수를 한 것을 차례차례 밟아내면서 오후장에 뭉개기로 들어갔죠. 그래도 오전 10시까지는 풋옵션도 전혀 시세가 나지 않으면서 양매도장인가 싶었어요. 풋옵션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오전 10시 36분부터인데요. 행사가 1100포인트 그리고 1050포인트가 주된 해지 대상 종목이었지만 이들 종목을 갖고 움직인 것은 종합주가지수 7000포인트를 깨는 것에 대한 해지 그리고 변동성 매도에 따른 포지션 롤링다운이 풋옵션 매수 이 정도만 있었을 뿐 투기적인 풋옵션 매수는 안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종합주가지수 7000포인트가 깨지면서 풋옵션은 잠깐 폭발한 듯 했으나 오후 2시 이전까지 아주 지루한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조이면서 이들 풋옵션 시세는 대부분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선물이 30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일중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내려갈 때도 위클리 풋옵션은 장중에 더 이상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하루 종일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 물타기에 나서자 그냥 끝까지 콜옵션을 죽인 것이고 풋옵션 또한 롤링다운이 있었던 종목을 제외하고는 1080포인트 이하의 풋옵션은 사실상 모두 죽여서 마감한 것이죠. 위클리 옵션 만기는 콜옵션 위주로 눌러 죽였지만 지수의 하락에도 먼슬리 콜옵션은 생각보다는 신규 발행이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추세 하락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풋클래스에 대해서도 유효 행사가 범위 밖을 벗어나는 그 풋옵션 행사가 900포인트 이하의 미결제 약정은 제법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박스장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아시아 증시 하락과 함께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제법 큰 갭 다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와는 달리 갭 다운 출발 후에도 1시간가량 스탑로스가 쏟아지는 등 지난 8월 5일 이후의 고가권에서 횡보할 때 들어온 매수자들을 항복시키게 돼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유로스탁스 지수를 6,500포인트 이하로 밀어냈으나 오후장 들어서는 나름 또 반등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쉽게도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추가 하락하자 결국 시장은 마이너스 0.9% 하락하는 사실상의 종가 저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하락을 주도한 것은 아시아 시장에서 빠졌던 반도체 주식과 하락과 마찬가지로 ASML이 마이너스 4.9%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어요. 문제는 오늘의 하락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6월 말이 고점과 7월이 반등 구간이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이 돌파에 실패하고 얻어맞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도체의 하락은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버티고 버티던 스텔란티스가 어제 하루에만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하면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해버렸죠. 이것도 투자 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의외로 소프트웨어 주식인 SAP는 1.63%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이 하락 속도를 조절했어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0.9% 하락이 나온 것 치고는 풋옵션에 잠깐 환매가 들어온 듯 했는데 그동안 워낙 옵션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튀어 올라온 것이지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 또한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다가 8.56% 상승하면서 8.65% 상승하면서 16.7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옵션 만기주 이틀 차에 콜 옵션은 완전히 죽여버렸지만 풋 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에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더 하락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더 눌리면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가 하락하기 어렵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유로존 국채가 드디어 하락을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채권 가격은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만 눌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모두 나름 강한 반등을 했죠. 근데 채권 가격에 관계없이 주가 지수는 반도체 주식을 포함한 그룹 B 주식에 엄청난 매도 압력이 몰리면서 시장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이나 메모리 주식 떨어졌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종목별로 엇갈렸을 뿐 전반적인 흐름은 그냥 그룹 B 주식의 하락에 지수가 급락하는 것을 나름 틀어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일부는 미국 산업생산 지표가 약하게 나와서 채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해당 지표 발표 시점에는 채권 시장 움직인 거 없습니다. 애당초 산업생산 지표로는 채권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도 않죠. 오히려 트레이더들이 이야기한 것은 유로존 채권에 대한 저가 매수가 관찰된 것이 미국 국채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채권 시장이 계속 밀린 것은 수급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컸죠. 그래서 공급 압력이 해소되면 반발 매수는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채권 시장이 오른 것은 그냥 매도 압력이 해소 이 정도로만 볼 수 있고 아직 시장이 위로 돌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도한 게 부담스럽다.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74.98포인트로 전일비 마이너스 0.86%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도 무거운 매크로 지표는 없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다. 그러면 매크로 환경은 이 정도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옵션 만기주에 의한 수급으로 주가 지수는 오버 언더슈팅 이런 거 나온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 매크로 시장을 보면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화 시장도 전반적인 흐름은 매우 조용했어요. 그래도 비달러가 눌린 것은 상품 가격이 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렸다라고 보는데 어제도 월중 고가를 갱신하면서 나름 강세를 보였던 오지달러 중심으로 하락이 나온 것이 전체적인 비달러 약세 흐름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비달러도 비추세 구간에 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품 시장을 보면 기름 가격은 하루 종일 오르내리기만 했을 뿐 다시 밀리지도 않았죠. 레벨업에도 또 실패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하루 만에 무려 10.87% 하락한 47.1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8월이 저가를 갱신했어요. 7월 초에 기름 가격이 $70 부근에서 처음으로 튈 때와 같은 수준으로 변동성이 하락했다는 것은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추가 상승하기에는 이건 모멘텀이 소진되었다. 이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죠. 미국과 이란 휴전 MOU가 사실상 휴지가 되고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하라고 하지만 어제 유가를 보면 더 오르지도 않고 또 밀리지도 않았어요. 9월물 원유 선물 만기도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원유 선도 곡선이 근월물 구간 스프레드도 0.8달러에서 1.3달러 수준까지 붙어버렸죠. 여전히 그냥 유가는 올라오면 매도, 내려오면 청산 이걸 반복하는 박스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장에서 눈여겨볼 그런 상품의 흐름은 구리가 급락한 거예요. 이 구리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이 났다라고 하는데 미국 세션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마이너스 3.67%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내러티브로 구리를 포함한 상품 가격에 이건 살짝 거품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밀렸다고도 해요. 거진 일주일 동안 구리 가격이 버티다가 부러진 것이라서 구리가 다시 상승 전환하려고 한다면 미결을 쌓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월요일 미국 세션 오후장에 눌림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냥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어서 투자자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대만 증시 하락 전환 그리고 월요일 동경 증시에서 상한가를 말았던 이 키옥시아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이 뒤집히고 또 우리 코스피 시장도 뒤집히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나스닥 선물은 강하게 아시아 세션에서 3만 포인트를 깨게 돼요. 유럽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스닥을 3만 포인트 위로 당긴 부분을 모두 토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 유럽 증시가 개장 후 ASML이 하락을 포함해서 1시간가량 스탑로스를 얻어맞자 나스닥 선물은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지난주의 상승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갭다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에서도 반도체 지지, 특히 이제 그룹 B 종목들에 대한 맹렬한 하락이 1시간 동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살아난 게 없습니다. 어제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8% 하락을 사실상이 종가 저가로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펀더멘털인 문제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늘의 하락은 그 전에 있었던 흐름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지난주 화요일 이후로 마이크론 또 샌디스크 같은 그룹 B 종목들의
리테일들이 엄청난 콜옵션 매수를 질렀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들 주식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긴 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넉넉하다면야 콜옵션 매수자들이 거래 상대방이 되어준 마켓메이커들은 현물을 쫓아가면서 매수해서 해지를 하겠지만 이러한 매수세가 끊긴다.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은 공격적으로 해지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요. 이는 휘발성 상품인 콜옵션이 가격을 급격히 꺼뜨리면서 기존 콜옵션 매수자들이 선착순으로 시장에서 탈출하도록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덕에 어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DR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그룹 B 종목들이 주가는 고작 지난주 목요일 종가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콜옵션은 이번 반등 시세를 모두 토해낸 채 마감하게 됐어요.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더 눌림이 나오거나 하다못해 횡보를 한다 해도 콜옵션은 그냥 휴지 모드가 될 수 있게 됐어요. 즉 어제 시장이 하락한 것은 전체 시장이 망가지거나 또 금리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문제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투기적 콜옵션 매수자들에 대한 준엄한 응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목요일에 델컴퓨터가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하고 금요일과 월요일 연속해서 음봉 맞고 오늘은 갭 다운한 뒤 또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공지능 공급망 주식들이 다시 하나 둘씩 얻어맞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보면 시장이 다시 고점을 만들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하락을 보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는 콜옵션 매도를 좀 더 강하게 늘려봐야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상승까지 베팅하는 풋옵션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9월물 S&P 콜 매도를 계속 쌓아가면서 지수가 더 못 간다 정도 이 정도만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S&P 기준 3일 연속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각 음봉의 길은 고작 마이너스 0.29, 마이너스 0.47, 마이너스 0.67% 등 변동성이 전혀 터지지 않는 수준의 하락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일중 흐름이 갭다운이 커서 그렇지 S&P 당일 시가 대비로는 마이너스 0.2% 수준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변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원데이 빅스는 7.97%에서 출발해서 10.06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사흘 연속 시장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풋옵션 시세가 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28일 변동성은 마찬가지인데요. 시가와 종가 모두 15.84포인트에서 뭉개는 그런 좁은 박스 흐름을 보여줬죠. 이번 이 하락이 콜옵션을 죽이는 목적이 하락인 것이지 전체 시장이 다 부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지면 변동성 살아날 수 있겠으나 옵션 만기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눌림이 나흘째가 될 때는 매도 압력이 조금이라도 사라진다. 그러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콜감마를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 대충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반등할 때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혹은 주도 업종이 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시장이 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증시는 미국 시장이 그룹 B 종목들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텐데 우리 증시 또한 레버리지가 많이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55포인트대의 V코스피 지수를 보이고 있죠. 이 변동성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다 부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시장을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 하락에도 변동성도 함께 죽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4.29%의 하락이 나온 것을 시가선에 반영하고도 또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동안 반도체가 꽤나 큰 반등을 한 것을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제의 음봉 정도로는 해소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베타가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면 새로 바닥을 볼 때까지는 일단 아래가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특히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라는 가두리 요소도 해소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수는 위로 1050포인트, 아래로는 960포인트의 박스 내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말과 8월 초에 기록한 1050포인트라는 매우 의미 있는 저항선, 그리고 8월 이후에 기록한 960포인트라는 철벽 지지선이 겹쳐서 아주 지루한 박스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에서 그룹 B 주식이 밀렸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분명 악영향을 주겠지만 그렇다 해서 지난 7월 말처럼 전체 시장이 패닉셀을 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계단식으로 좀 시장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이 종목들만 내려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굳이 다른 종목들은 매도에 나설 필요가 없겠고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콜 매도를 조금 쌓으면서 지수의 상단을 막아놓는 것 이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반도체 종목이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전체 시장 무너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을 당길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안 보여요. 그리고 지수 전체는 그냥 변동성 상승 없이 작은 계단식으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시장이 오전장이 반등할 때는 좋은 콜매도 찬스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아주 지루한 박스의 움직임을 예상해 봅니다.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수요일에 미국 증시가 별다른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바닥 다지고 아래꼬리 맞는다. 그럼 그게 양봉이 됐든 작은 도치로 마감하든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목요일에 변동성이 재하락하면서 지수가 또 의미 있게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 그건 아니고요. 그냥 단기 박스 내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투자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아직은 변동성이 폭발할 장세 아니다. 특히 유로존 국채가 이틀 연속 반등 성공한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일찍 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날에도 영상의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